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런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대한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자기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자격 자체가 없으면서, 한마디로 무자격자이면서, 무자격자라기보다는 자격 상실자이면서 과연 지금 와서 우리 국민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뭐랄까, 우리가 소위 그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 또는 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걸 잠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별다른 해석, 별다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쓴 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이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제목이 국민께 드리는 호소. 이 제목만 봐도 벌써 어떤 분들은 열이 뻗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습니다. 2년 반 넘게 대통령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는 이제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이름만 달고 있었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총괄 지휘했다. 그 동안에 우리 국민한테 호소할 수 있는 기회 너무나도 많았다. 그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5,100만 국민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발언권이 세고 그 누구보다도 공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경로와 수단을 통해서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직에 앉아있을 때 대국민 호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저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호소 얼마나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와서 국민께 드리는 호소, 과연 지금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 하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12월 3일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까? 그리고 국회로 갔다가 군대를 진입시킵니까?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본회의장 앞에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대체 누구를 존경하는 겁니까? 만약에 국민을 존경했다고 한다면 2022년 3월 달에 자신을 뽑아준 그 국민들을 존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록 자신을 뽑아주지 않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랬던 그 국민들을 갖다가 존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걸 갖다가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배우자 문제를 덮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배우자 의혹이 제기되면 그걸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거기에 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존경하는 태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먹히겠냐 그 말입니다.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지서의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을 막는 길이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내는 길이다. 그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반론을 제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무책임한 선동, 여러분 뭡니까? 윤석열 어게인. 다 이기고 왔으니까 3년 하나, 5년 하나 다 똑같은 거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너무 무책임한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빚어진 온갖 무질서, 혼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책임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치소에서 나올 때, 그리고 또 이 용산 관저에서 나올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파면당했습니다. 아웃당했습니다. 퇴장당했습니다. 이제 법적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기고 왔으니까 걱정은 말하고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다고?
이런 무질서를 지금 빚은 장본인이 누구길래 지금 국가의 명운을 지금 걱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한테 그걸 호소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조차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국내외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여러분들 건강했습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들 우리 당은 그래도 상당히 민주정당이구나 이런 면모를 보여준 겁니까? 저 이재명 당은 저 이재명을 마치 최고 존엄으로 이재명을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수령식으로 떠받드는 저 아주 일당 독재 아주 정당 민주주의라고는 아주 눈꼽만큼도 없는 정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반면에 국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거 완전히 어떤 권한도 없는 명분도 없는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않는 그런 임시 지도부가 지네들 마음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후보가 경쟁력이 있냐 없냐, 그 후보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 후보가 하는 얘기가 맞냐 틀리냐 그걸 떠나서 그게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전당대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다시 무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전국위원회 그 구성원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성원이라는 게 결국엔 자기들이 다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비대위원장 또는 이 당 지도부가 다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내 기득권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통과하면 그 요식행위로서 그거 통과하면은 다 된 것이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명분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건강한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이번 경선이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그나마도 상대적으로 그나마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나마도 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등록시킬 수 있었던 거는 한동훈 전 대표와 지지층의 역할이 컸다. 기여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저 당은 정말 망하겠구나. 저 당은 정말 망조가 들었구나. 저 당은 정말 회생불가 구쟁불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번 대선에 투표 안 한다. 국내에 내 표를 주는 일은 없다. 정말 내 표가 아깝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순간은 이 순간이 아닙니다. 5월 11일이 아닙니다. 5월 10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전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다 그 말입니다. 이 뒷북치기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안 되니까 이제 김문수한테 어떤 추파를 던지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이거 진짜 이거 구절만 읽고 말씀드리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재명의 나라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하루 갖고는 안 됩니다. 대선 기간 내내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정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국정 운영을 했을 때 정말로 얼마나 폭주를 했는가, 얼마나 독단적이었는가, 자기가 얼마나 이 민주주의의 적으로 활동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아 비판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마음을 모으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대 경선에 올라간 사람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빼고 홍준표 지지층이 윤석열이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모읍니까? 홍준표 뭐라 했습니까? 한 놈, 두 놈 했지 않습니까? 한 놈은 계엄 일으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한 놈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달라 한 사람입니다. 홍준표 지지층이 물론 일부는 또 이렇게 김문수 쪽으로 옮겨갔겠지만은 홍준표 지지층이 윤석열 말 듣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이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을 했는데 그 입장인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행위를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자기 반성도 한 줄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 이거 돌아왔어 이런 사람이 한다고 한다면 마음 모으겠습니까? 절대 안 모읍니다. 더 안 모읍니다. 안철수
지지층이 윤석열 말에 따르겠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이 나서면 나설수록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김문수 뒤에 있다는 느낌을 주면 줄수록 김문수의 득표율 아예 이 대선 투표율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 한데 모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보수 유권자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 대로 모으고 싶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런 글을 써서는 안 됐을 겁니다. 애초에 자기가 등장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성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런 잘못했지만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희생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희생적인 퍼포먼스라도 했어야 되는데 어디 보리밥집 가서 보리밥 먹고 앉아있고 어디 한강변에서 개 산책이나 시키고 있고 이런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하면 모으겠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 자유를 위협한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윤석열의 계엄이 정당했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협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체주의적 사고, 그걸 갖다가 막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그걸 갖다가 오히려 선동하는 듯한, 그들의 뒤에 서 있는 듯한, 그들의 정말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들을 갖다가, 이 친윤 세력들을 갖다가 자기의 바탕으로 삼아서 정치적 미래를 계속 꿈꾸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느니 이게 먹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의 선거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단결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 연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외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합니다. 그 반대편은 강력했습니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대통령에 앉아있을 때 뭐 했습니까? 그 강력한 반대편에 맞서서 자기의 편을 결집시키고 자기의 편 그리고 자기의 편이 아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설복시키고 그런 노력했냐 그 말입니다. 대국민 호소 한번 해봤냐 그 말입니다. 대국민 담화 해봤냐 그 말입니다. 자기 배우자 문제 정말 철저하게 반성해봤냐 그 말입니다. 자기의 국정 운영의 어떤 독단적인 행태 반성하고 고쳤냐 그 말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갖다가 압살하려고 했던 그 행태 반성했냐 그 말입니다. 반성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뭐 다시 외쳐주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자유가 무너진 곳에서 경제도 미래도 없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그랬습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경거망동을 했습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냐 그 말입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 그 말입니다.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귀신 작전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부족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함께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 이 윤석열의 그림자가 들이운다?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그림자를 여러분들 치우지 않는 한 윤석열의 잔당들을 이 대한민국의 보수에서 척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재건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 가서 보수라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정도로 정말 조롱당하고 놀림당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자중해야 됩니다. 정말 말을 아껴야 됩니다. 정말 입이 없는 듯이 살아야 됩니다. 정말 밖에 나가고 싶어도 보리밥을 먹고 싶어도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그 자기의 배우자와 그 감정이 안 좋더라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앞에 특히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생사의 기로에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자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난장판에 자기 얼굴, 자기 이름을 계속 등장시키는 건 정말로 자해와 같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자멸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길라잡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요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지만은 윤석열 배우자 이름은 아닙니다. 명심이니까. 명심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한두 마디 들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러고 앉아있으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더 암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기시고 그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